피플 플리저. 피플 플리저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빠져 자신의 행동과 의견을 억제하거나 바꾸는 사람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피플 플리저는 선택의 순간 자신보다는 타인의 감정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자신이 편해진다고 느끼곤 합니다. 잠시 편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성향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그마 북스 출판, 화양 지음의 착하게 사느라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심리상담사이자 미국 최면치료협회 최면치료사, 심리학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저자가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형인 피플 플리저의 내면을 탐구하고 피플 플리저가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여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착하게 사느라 피곤한 사람들, 나보다 타인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피플 플리저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끊임없는 훈육과 교육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나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관계 지향적인 특성이 강한 한국인들은 그 착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강박이 더욱 심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반대하거나 거절하면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고 상대방에게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부탁을 다 들어주면 나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실은 원하지 않음에도 거절하지 못하는 이 피플 플리저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눌러온 나의 감정, 나의 불만은 결국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이유 없이 폭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폭력은 자신보다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향하고 어려운 사람보다는 편하고 가까운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사회에선 철저한 예스맨으로 누구보다 인자하고 상냥한 사람이 집에만 오면 자녀들 혹은 약해진 나이 많은 부모님에게 포악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듯 거절이 두려운 사람, 무조건 동의하는 사람, 죽어도 부탁은 못하는 사람, 돕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 타인의 기대대로 사는 사람, 미소를 멈출 수 없는 사람,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 매일 반성하는 사람 등 피플 플리저의 대표적인 8가지 행위 패턴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각 패턴에 얽힌 피플 플리저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함과 더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절이 두려운 사람들. 러이, 8년차 기록 보관 담당자.
1년 중 가장 바쁜 연말, 오늘도 일을 끝내지 못할 것 같아 골치가 아픈 와중에 친한 동료 샤오리가 오더니 말을 걸었다. 있잖아 러이, 글쎄 위에서 느닷없이 일거리를 하나 주더니 엄청 급한 건이라고 나더러 오늘까지 전부 끝내라는 거야. 나는 이게 뭔지도 몰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 말을 들은 러이는 순식간에 심란해져서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8년이나 같이 일한 동료이자 친구가 부탁하는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거절하면 샤오리는 의리가 없다면서 화를 낼지도 모른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나를 나쁘게 말하거나 다음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일부러 도와주지 않는 식으로 안갚음을 할 수도 있다. 아니, 샤오리가 화내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다. 진짜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친구가 되어서 어떻게 손 놓고 구경만 하겠는가.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나는 내 일도 아직 다 못 끝냈고 딱히 날 도와줄 사람도 없다. 정말이지 지금은 남을 도울 겨를도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벌써 며칠째 야근하는 주제에 샤오리까지 돕겠다고 나선다면 아마 오늘은 회사에서 자교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러이는 도무지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고 이 죄책감의 밑바닥에는 희미한 분노와 억울함까지 있었다. 이게 무슨 감정이지? 샤오리의 부탁을 들어주자니 내가 힘들어질 것이 뻔한데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내 마음이 더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듯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남의 비위를 맞추는 성향, 즉 피플 플리저 성향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대체 왜 그렇게 거절이 어려울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우리가 하는 행동 뒤에 수많은 감정과 믿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두리안을 안 먹는다 라는 행동은 두리안을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라는 감정과 두리안은 냄새가 지독하다 라는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좀처럼 거절하지 못하는 행동 뒤에는 거절이 두렵다 라는 감정과 함께 그는 나약하다, 나는 나약하다, 그리고 우리 관계는 나약하다 라는 불합리한 믿음이 존재한다. 나약한 그. 거절은 그에게 상처를 준다. 피플 플리저가 좀처럼 타인을 거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는 나약하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거절하면 그가 속상해하겠지. 내가 거절하면 그는 상처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모두 그는 나약하다 라는 믿음에서 나온 예측이다.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거절해야 할 때 걱정부터 앞서고 덜컥 겁이 나는 것이다.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다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혹시라도 내 잘못으로 그가 다칠까봐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살얼음판을 거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나약한 부모. 이렇게 그는 나약하다라는 믿음은 더러 과거의 경험에서 생겨난다. 피플 플리저가
늘 남을 순순히 따르고 남에게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은 강하고 권위 있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피플 플리저의 부모는 상당히 나약하고 예민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요구에 아니요, 싫어요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버럭 화를 내거나 너 진짜 혼날래? 하며 윽박 지르지 않는다. 오히려 큰 상처를 입고 한없이 억울한 표정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연신 아이에게 이야기한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니? 정말 속상해. 너 때문에 닷새가 넘게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 네가 그러는 바람에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눈치가 보일 정도야.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경험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낙인으로 남아 끊임없이 속삭인다. 절대 거절하지 마. 거절하면 그는 가슴이 찢어질 거야. 투사된 나약함. 그는 나약하다라는 믿음은 투사로 생겨나기도 한다. 아주 흔한 심리적 방어 기제 중 하나인 투사는 자신의 감정, 충동, 욕망 등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교회로 놀러 나갔다가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잉어를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든다.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울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진짜 행복하고 자유로운 쪽은 잉어가 아니라 어디든 마음껏 다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투사다. 그 순간 자기가 느끼는 즐거운 감정을 잉어에 돌려서 그 잉어도 자신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우리라 여기는 것이다. 타인을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 예민하고 여린 자신의 성격을 그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보통 아주 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거절당하면 큰 상처를 입고서 그 거절에 담긴 의미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한다. 이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야속하게 구는 거지? 이런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차마 상대방까지 그 상처와 고통을 겪게 할 수가 없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상대방이 정말 그 정도로 나약할까? 모르는 일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잉어가 진짜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알 수 없듯이 말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상대방에게 투사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나약한 나. 거절은 그를 화나게 한다. 피플 플리저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는 나약하다라는 믿음과 나는 나약하다라는 자기 인식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들이 거절을 어려워하는 까닭이 내가 거절하면 그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질의 짐작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사실 이런 심리는 그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태도만 갖출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핵심은 내가 거절하면 그가 화를 낼 테고 그가 화를 내면 내가 더 불편하다 라는 심리다. 거절에 따라오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 불편함을 피하고자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거절당한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고 앙심을 품어도 실제로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러이는 동료의 부탁을 받고 난감해졌다. 만약 러이가 끝까지 동료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 쫓겨날까? 그동안 받아온 사랑과 우정을 전부 잃게 될까? 아니, 설마 재판장에 끌려가 실형이라도 선고받는 걸까? 당연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러이는 상대방이 화내면 자기 삶이 끝장나기라도 할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성을 잃고 어릴 적의 나약한 심리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 자기보다 키와 몸집이 몇 배나 크고 자신에게 먹을 것과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할지 결정하는 두 사람. 바로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 부모가 늘 상냥하고 잘 돌봐주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다. 살면서 받는 각종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상황을 이유로 아이에게 난폭하게 성질을 부리거나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도 적지 않다. 어른에게는 이런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별거 아닐 수 있다. 성인의 세상에서는 누가 화를 내면 내는 거고, 그랬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괜찮아지기도 한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다시 안 보면 그만이다. 이와 달리 어린아이는 반드시 부모와 대면해야 하며 함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아이에게 이 두 거인의 분노는 지진이나 홍수처럼 달리 피할 길이 없는 무서운 재난과 같다. 부모의 감정 상태가 아이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분노에 휩싸인 부모가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아이는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굶어 죽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당연히 성인끼리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피플 플리저가 타인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종종 재현되곤 한다. 내가 거절하면 그가 화를 내고 그가 화를 내면 내가 당황한다. 당황해서 이성의 끈을 놓는 순간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부모의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나약한 어린아이가 되고 만다. 바로 이런 이유로 피플 플리저가 타인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가 화를 내면 내 삶도 끝장날 테니까. 보복하면 어쩌지? 피플 플리저는 거절할 생각만 해도 상대방이 화를 낼까봐 덜컥 겁이 난다. 내가 거절해서 누군가가 화를 내는 상황이 너무 무섭고 끔찍하며 혹여 보복이라도 당할까봐 안절부절 못한다. 거절당한 사람이 화가 나서 나와 인연을 끊을까봐 내가 보기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험담하고 다닐까봐 걱정이다. 상상 속 거절의 후폭풍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봐 두렵기까지 하다. 거절에 따른 보복과 관련해서 이처럼 근거도 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이 거절이라는 행위를 공격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거절이라는 공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반격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원래 사람은 공격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반격하게 된다. 네가 나를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맞받아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정말 거절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일까? 택배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미안한데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라고 거절했다면 이를 공격으로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거절을 공격과 동일시하는 심리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는 나약하다, 나도 나약하다 라는 논리의 장난질에 불과하다. 다른 하나는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한 내면의 분노와 공격성을 상대방에게 투사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투사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돌려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다. 다시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러이의 상황을 떠올려 보자. 그 과정에서 러이는 살짝 화가 났는데 자신도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은 아니다. 내 업무도 끝내기 바빠서 녹초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와서는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하니 당연히 화가 날 만도 하다. 다만 속에 있는 불안과 짜증을 상대방에게 마음껏 쏟아내지 못해서 답답할 뿐이다. 뭐라고? 안 그래도 바쁜데 너까지 왜 그러는 거야? 너는 내가 매일 야근하는 걸 보면서도 도와준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었잖아. 그래 놓고는 네가 급하니까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도와달라고? 나는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도 너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입도 뻥끗 안 했는데 너는 어쩌면 내 생각을 손톱만큼도 안 하냐? 하지만 피플 플리저는 이렇게 복잡하고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른다. 그래서 억눌린 분노와 공격성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거꾸로 그가 분명히 화를 낼 테고 나를 공격하리라고 생각한다. 정작 화가 나서 성질대로 시원스럽게 쏘아붙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한다. 나약한 관계. 거절은 관계를 끝낸다. 개인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다. 피플 플리저에게 거절이 힘든 이유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화를 낼까봐, 그에게 안갚음 당할까봐 두려워서이다. 잘 생각해보면 이는 결국 관계를 잃고 사랑을 잃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결된다.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기에 나의 거절로 상대방이 상처받기를 원치 않으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싫다. 또 관계 상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관계도 사랑도 전부 필요 없다면 뭐하러 남의 비위를 맞추겠는가? 조건부 사랑. 피플 플리저의 마음속에서 관계란 참으로 나약한 존재다. 거절하면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 관계도 끝나겠지. 사실 이런 생각은 사랑은 조건부. 사랑받으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라는 근본적인 믿음에서 비롯된다. 칭찬과 격려는 꾸준히 주목받고 실천되어 온 교육 방식으로 그 자체로는 아주 좋다. 문제는 간혹 부모나 교사가 이를 일종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칭찬과 격려를 통해 아이가 최고의 자아를 실현하게 한다는 교육 이념이 아이가 만족스러운 일을 하면 칭찬해준다라는 상호작용으로 변질된다.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환하게 웃으면서 최고라고 칭찬하지만 아이가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하겠다고 말하면 정색하면서 그걸로 밥벌이나 하겠냐며 나무란다. 단지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응은 결과적으로 관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너를 만족시키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만 사랑이 담긴 따뜻한 미소와 칭찬을 받겠지? 네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 실망하게 하면 너는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차가운 말을 던질 거야. 이토록 약하고 불안한 관계라니. 관계에 관한 잠재의식이 이러한데 어떻게 감히 거절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선을 긋겠는가?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의 상실을 의미한다면 차라리 피플 플리저가 되겠다. 피플 플리저의 관계 시나리오. 어느 순간 의문이 생길 것이다.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늘 나에게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를 할까? 거절하면 화낼 것 같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이야기도 아니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맞춰줘야 하는 사람들일까? 정답은 당신이 피플 플리저의 관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상담 운동의 선구자인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생존이 아니라 안전감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조건부 사랑을 받으면서 맞춰줘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린 사람은 평생 강박적으로 이 강력하고 뿌리 깊은 상호작용 패턴을 반복한다. 피플 플리저가 되는 일은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익숙한 패턴이자 숙달된 관계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종종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줘도 이 시나리오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안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낯선 것은 불안하며 안전하지 않은 것은 해로우므로 익숙한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피플 플리저는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고를 때도 무의식적으로 상대 역을 잘 맡아줄 사람을 선택한다.
항상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거절당하면 성질대로 화를 내는 사람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선택이다. 만약 자신의 관계 시나리오에서 분노한 여자 역할을 맡았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두 종류의 주변 인물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는 자격이 없는 배우자다. 남편이 다정하고 돈도 잘 벌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면 어떻게 분노한 여자를 연기하겠는가? 다른 하나는 세상에 좋은 남자는 없다고 믿는 친구들이다. 익숙한 관계 시나리오에서 나는 분노한 여자인데 친구들이 매일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항상 존중해준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역할을 잘 해내겠는가? 피플 플리저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으로 맞추고 만족시켜야 하는 관계 속에서 너무 비참하고 슬프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기꺼이 나와 함께 이 익숙한 게임을 해주는 덕분에 내가 익숙한 배역을 잘 소화해낸다는 사실이다. 일단 모든 것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기만 하면 안전감과 통제감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병적이란 걸 알면서도 말이다. 나약함의 쓴맛.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는 나약하다. 나는 나약하다. 우리 관계는 나약하다. 라는 잠재의식에 지배된 피플 플리저는 결국 나는 타인을 거절할 수 없다. 라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의 맛은 쓰디 쓰다. 어느 순간 피플 플리저는 분명히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그런데도 이들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극심한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 남편은 당신이 퇴근하면 바로 귀가해서 현모양처 노릇을 하기 바라지만 상사는 당신이 퇴근 후에도 적극적으로 영업에 힘써서 거래처를 잘 관리했으면 한다. 가사 도우미는 당신이 통 크게 보너스를 주기를 기대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에게 좀 더 알뜰하게 생활하라고 충고한다. 친구는 당신이 토요일 오전에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주기를 바라지만 동서는 그 시간에 당신이 아이를 좀 봐줬으면 한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기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하지만 피플 플리저는 이 상황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며 반드시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이게 다 내가 부족한 탓이라며 어떻게든 모두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는 기적을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그리고 그 끝은 극심한 피로와 깊은 좌절뿐이다.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초조함. 각자 바라는 대로 해주느라 정작 자신을 내팽개친 억울함.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 자책감. 타인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이런 감정들이 파도처럼 연이어 밀려올 때 피플 플리저가 느끼는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 짐작할 만하다. 지금껏 나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바라는 걸 해주려고 늘 최선을 다했어. 나를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줄 사람이 없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받아줄수록 더 요구한다. 한 번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플 플리저는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택배를 대신 가져다 달라는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그는 계속 같은 요구를 할 것이다. 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들어주면 친구는 이후에도 계속 데려다 줬으면 할 것이다. 이러면 매번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럽고 최대한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리할 수밖에 없으니 정말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사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하면서 딱 잘라 거절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한테는 부탁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 반대로 불쾌한 속마음을 꾹 누르고 그럼 해줄 수 있지. 괜찮아. 나중에 또 필요하면 편하게 이야기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도움도 주고 상냥하기까지 하니까 다음에도 편하게 부탁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 거절하지 않을수록 상대방은 더 많이 도움을 요청한다. 그의 민폐 행동을 강화한 사람이 알고 보면 바로 나인 셈이다. 따지고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 내가 싫다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는가? 정말로 한가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행동력 상실. 피플 플리저로 살다 보면 자신의 행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상하게 남을 도와도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자신도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않다. 돕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불평불만이 가득하니 전심전력하기가 어렵다. 설령 용기를 내서 거절한다고 해도 그 순간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도무지 시원스러운 느낌이 없다. 이런 상황은 전부 자기 내면의 충돌이 만든다.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지만 정작 자신조차 만족시킬 수 없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만 실은 분명히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관계가 깨질까봐 되도록 거절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의 긴장감이 감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행동을 둔하게 만들고 서로 충돌하는 목표 사이에서 에너지가 소모되어 정작 필요한 행동력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다. 피플 플리저는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내면의 충돌 탓에 행동력을 발휘해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이 되려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플 플리저로 살면서 될 수 있는 건 이도 저도 아닌 심성이 못된 좋은 사람과
심성은 착한 나쁜 사람뿐이다. 내면의 충돌로 행동력을 잃은 사람은 무력하기 그지없다. 무력해지면 타인을 만족시키고 싶어도 힘이 따라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남을 돕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귀찮게 느껴진다. 이런 상황에서 또 누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분노와 무력감이 더 심해진다. 이 악순환은 피플 플리저의 문제를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든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관계도 굳건하다. 타인을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타인과는 별 상관이 없다. 이들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과거의 감정과 내면의 충돌이 만든 것이므로 다행히 해결하기가 정말 쉽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고 그저 자기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방법 하나. 과거와의 이별. 나는 더 이상 나약한 어린 아이가 아니다.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선 잠깐 멈추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마음속 그 나약한 어린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자. 왔니? 어서 와. 괜찮아.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사랑해. 이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아이의 감정을 느껴보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무섭고, 그의 분노를 마주할까봐 무섭고, 보복을 견디지 못할까봐 무섭고, 사랑을 잃을까봐 무서운 그 다층적인 두려움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치유다. 특히 두려움과 분노는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마치 암흑 속에서 들은 정체 모를 소리처럼 극도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 소리의 주인공이 풀숲을 지나가는 흰 토끼임을 확인해야만 공포가 사라지고 세상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자신에게 대체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물어보자. 또 내면의 어린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자.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반드시 답을 들을 수 있다. 내가 너무 나약해서 다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까봐 두려워. 그가 너무 나약해서 내가 거절하면 무너질까봐 두려워. 거절했다가 관계도 사랑도 모두 잃을까봐 두려워. 사실 이런 믿음들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우선 이미 성인이 된 당신은 누군가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또 거절당해서 충격받아 죽은 사람은 없다. 아니라면 거절하면 살인죄로 처벌한다라는 법이 있지 않았겠는가. 마지막으로 거절 한번 당했다고 깨질 관계라면 아예 없는 편이 더 낫다. 내면을 채운 불합리한 믿음들을 스스로 깨달으면 자연스레 어떤 부분이 말이 안 되는지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불합리한 믿음들과 맞서 싸울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그 뒤에 감춰진 진짜 욕구에 주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다. 예컨대 거절하면 관계가 끝나고 사랑받지 못하리라는 믿음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파괴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거절하면 보복당할 거라는 믿음은 현실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공포감만 조성하지만 알고 보면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어떻게 해야 생각을 바꿔서 더 건강한 방식으로 진짜 욕구를 충족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이다. 사랑과 행복을 주는 관계를 맺으려면 무조건 맞추는 방식 말고 어떤 식의 표현이 좋을까?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겠지?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안전감을 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내면의 그 어린 아이가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세심히 돌보고 지도하면 차츰 더 성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짜 욕구를 대면하고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방법 2. 선택하면 내면의 충돌도 두렵지 않다. 피플 플리저가 그토록 괴로운 까닭은 내면이 충돌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거절하고 싶으면서도 거절할 수 없다. 욕심 없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나 그 욕심을 억누르기가 힘들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관계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하다. 이처럼 다양한 충돌은 심각한 고통을 불러온다.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충돌을 깡그리 없앨 수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충돌을 없애고 싶다는 이 발상 자체가 문제다. 충돌이란 언제나 존재하며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음과 양, 낮과 밤, 남과 여, 일과 가정, 엄격한 훈육과 다정한 보살핌. 원래 세상은 온갖 충돌로 가득하다. 각종 모순과 갈등이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나의 선택을 얼마나 강단 있게 꿋꿋이 밀고 나갈 수 있는가다. 만약 당신이 욕심 있는 사람과 욕심 없는 좋은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해서 그 선택을 강단 있게 밀고 나간다면 고통 따위를 느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자기 욕심도 채우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욕심 없는 선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관대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이는 많은 피플 플리저가 일종의 선택 장애를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일 수도 있고 욕심이 과한 나머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서일 수도 있으며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따라오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그에 따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 사람이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이타적일 수는 없다. 마치 모든 걸 단념한 동시에
희망을 품을 수는 없듯이.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용감하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기적으로 살기를 선택했으면 모두를 향해 단호하게 말하면 된다. 나는 내 만족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이게 내 선택이죠. 당신이 이런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온갖 충돌로 가득하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책임질 만큼 내면이 충분히 강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올가맬 수 없다. 방법 셋. 딱 잘라 거절하는 강단 있는 사람이 된다. 시중에 거절의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나 영상은 이미 넘칠 정도로 많다. 대표적인 방법인 미루기는 타인의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하기 어려울 때 흔히 쓰는 전략이다. 일단 겉으로는 그럼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빨리 이 부탁의 기한을 예측해 본다. 만약 오늘까지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으면 그런데 내가 오늘 바빠서 시간이 없네. 대신 내일 많이 도와줄게 라고 말하고 이번 주에 끝내야 하는 일로 보이면 이번 주는 다른 일이 있어서 좀 어렵고 다음 주에 같이 하자 라고 말하는 식이다. 미리 만능 핑계 몇 개를 만들어 두고 거절할 상황이 되면 적당한 것으로 골라 쓰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영업활동을 요구받으면 어머, 죄송해서 어쩌죠? 우리 남편 성격 아시죠? 늦게 들어가면 난리 나요. 라고 말하고 일을 도와달라는 동료에게는 아이고, 내 일도 다 못했어. 라고 말한다. 여러 번 연습해서 즉각적인 반응 패턴으로 만들어 두어야 더 효과적이다. 이런 방법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되므로 피플 플리저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적절히 시도해봐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른바 거절의 기술은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피플 플리저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인을 거절하지 못하는 까닭은 사회 경험이나 사교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서 호감을 얻고 인정받으려는 내면의 욕구가 본성에 있는 이기심과 서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충돌하기 때문이다. 도와주기를 미루면서 회피할수록 구구절절 이유를 찾을수록 내면의 충돌은 더 심해지고 고통도 커진다. 진정으로 피플 플리저 성향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타인을 거절하고 싶다면 거절의 기술이 아니라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안한데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어.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싫어요. 거절은 이렇게 간단해야 한다. 기억하자. 내가 거절의 이유를 찾을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 보일수록 상대방은 더 쉽게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애걸복걸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올 것이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겁을 먹고
거절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반대로 가타부타 이유를 대지 않고 딱 잘라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단호한 모습을 본 상대방은 더는 귀찮게 하지 않을 뿐더러 나도 자기 내면의 힘을 느낄 수 있다. 나중에라도 시간이 나면 꼭 돕겠다든지 내가 안 쓸 때 꼭 빌려준다든지 이런 말은 덧붙일 필요도 없다. 절대 스스로 자신을 어딘가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 여기에 간단하게 덧붙인다면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거나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이 좋다. 예컨대 동료가 바쁜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우선 딱 잘라 거절한 후에 일이 많아서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지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니까 라고 말하는 식이다. 상대방은 당신이 건넨 공감의 언어에서 공감을 얻고 응원받았다고 느낄 것이다. 아니면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를 알려줄게 라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좋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편이 더 낫다고 하지 않는가? 어쩌면 직접 돕는 것보다 유용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편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거절은 딱 잘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지름길이 없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늘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는 무른 사람보다 내면이 강해서 타인을 거절할 수도 도울 수도 있으며 자신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는 강단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한다. 지금까지 착하게 사느라 피곤한 사람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피플 플리저. 거절 못하는 당신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대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분명 이것이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향상할 수 있는 능력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미리 설정해두고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이 걱정하는 나쁜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플 플리저의 행위 패턴 이면에 있는 심층적인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충분히 연습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